얼마 전 동네에서 진짜 오랜만에 뵌 분이 계셨어요. 저와 같은 아파트 사시던 70대 김 여사님인데요. 늘 허리를 움츠리고 발 질질 끌면서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쫙 펴고 씩씩하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처음엔 누군가 싶어서 2번 쳐다봤죠. 어머, 여사님 맞으세요? 살도 빠지시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했더니 김 여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그거 다 한약 아니고 생강 덕분이야. 근데 그냥 생강 아니고 내가 마성준 원장님한테 배운 그 방법으로 먹었더니 달라지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밥만 먹으면 체하고 무릎은 항상 욱신거린다 하시던 분이 요즘은 소화도 잘 되고 다리도 안 아프다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 비결을 실천하신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 마성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김 여사님처럼 관절, 소화, 뱃살까지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 생강 하나만으론 부족해요. 생강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밥 먹고 체한 느낌에 밤마다 다리가 저릿저릿하신 분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김 여사님처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속 있는 건강 팁 꾸준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날 김 여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여사님, 생강 드시긴 하셨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원장님, 사실 생강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예전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쵸, 생강은 그냥 양념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 땐 이 생강 하나만 잘 써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강은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냥 열나는 게 아니라 속장기부터 손끝, 발끝, 말초 혈관까지 피가 싹 도는 그 기분, 그걸 김 여사님이 요즘 매일 느끼고 계신 거예요. 복부는 덜 더부룩하고 무릎은 덜 붓고 밤마다 저리던 다리도 훨씬 편해지셨다고요. 사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들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걸 넘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작용까지 합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탁월하죠. 그래서 저는 식사 후 생강차 한 잔 마시는 걸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필수 루틴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든 분께 무조건 생강을 권하진 않아요. 생강이 특히 잘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발이 찬 분, 잘 붓는 분, 식후에 자주 체하거나 설사하는 분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함이 오래가는 분들이라면 생강이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체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생강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섭취량과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공복에 진하게 우린 생강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되도록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껍질엔 부종 완화와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장이 약한 분이나 설사가 잦은 분은 껍질 없이 드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생강 기준 5g 이내, 말린 생강이라면 1g에서 2g 이하가 적당합니다. 끓는 물 한 컵에 생강을 손톱만큼 넣어서 천천히 향을 맡으며 드시는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강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의 뜨거움은 혀를 뚫고 장기 순환을 돕지만 이 열이 너무 강하면 몸이 쉽게 말라버립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신 분들, 기력이 자주 빠지는 분들은 생강만 계속 드시다 보면 오히려 체력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의 열을 완화하고 보완해주는 궁합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계피와 대추입니다. 생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여기에 계피와 대추를 함께 넣었을 때입니다. 계피는
그냥 향이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계피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말초까지 피를 돌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혈이 안 돌아서 손발이 찬가 봐요 라고들 하시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손발은 차고 무릎은 묵직해지고 뱃속은 차가워져서 소화가 안 됩니다. 계피는 그런 순환의 길을 쓱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계피와 생강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생강이 열을 만들면 계피는 그 열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줍니다. 그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죠. 특히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은 뱃살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계피가 복부 지방 축적을 줄이고 대사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계피는 특유의 향으로 식욕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과 계피로 속은 따뜻하게, 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준비가 됐다면 이제 여기에 대추가 마지막 균형을 맞춰줍니다. 대추는 정말 신기한 재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굉장히 밀도 있습니다. 특히 진액을 보충해주고 과도한 열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강과 계피의 강한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몸이 너무 건조하거나 생강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분들께는 대추가 들어가면 훨씬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생강 계피차를 처방할 땐 대부분 대추를 함께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요? 한 예로 마른 체형인데도 배가 나오고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려서 잠들기 어렵다는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이 조합을 알려드리고 하루 2번 따뜻하게 끓인 생강계피 대추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운동 없이 3주 정도만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밤에 통증으로 깼던 게 사라졌고 무릎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배 주변이 가벼워지니까 걸음걸이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요. 이게 바로 한약의 지혜입니다. 한 가지 재료가 가진 힘도 크지만 서로를 돕고 보완해주는 조합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생강은 열을 만들고 계피는 기를 뚫고 대추는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불, 바람, 물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요. 이 조합은 특히 중년 이후 몸의 불균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은 줄고 순환은 느려지고 내장 지방은 쉽게 붙고 면역력은 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재료가 그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은 엄지손톱만큼 얇게 썰어주고 계피는 스틱으로 하나 혹은 가루로는 1g 정도,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갈라서 2-3알 준비하세요. 이걸 작은 주전자에 넣고 물 500에서 600ml 정도 붓고 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대추 맛이 너무 진해질 수 있으니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다 끓고 나면 식지 않게 따뜻하게 보관하시고 하루에 1-2컵씩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저녁에는 몸이 이완되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잠들기도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혹시 집에 생강청이 있거나 마트에서 파는 생강차가 있다면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오히려 혈당에 해가 되고 살이 더 찔 수도 있으니 순수하게 생강계피 대추를 직접 우려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꺼번에 진하게 우려서 마시거나 공복에 단독으로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은 처음엔 연하게 양도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 조합 기억해 두세요. 생강, 계피, 대추. 몸이 차고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고 뱃살이 붓는 시기엔 이 세 가지가 몸을 다시 순환시켜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생강, 계피,
대추를 함께 우려 마시기 시작하면 일단 몸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예전처럼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밤에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못 이루던 분들이 하루 이틀만 지나도 뭐가 달라졌지?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복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생강과 계피가 들어가면서 복부 중심부의 혈류가 증가해요. 특히 대사작용이 느려진 중년 이후에는 배속이 차가워지면 지방이 더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복부는 열을 보존하려고 지방을 더 붙잡아 두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속이 찬 사람일수록 뱃살이 더 쉽게 붙는 겁니다. 생강이 이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계피가 그 따뜻함을 유지하게 도와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열을 내면서 지방을 연소하는 상태로 전환돼요. 이걸 기초대사량 증가라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더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액 속 염증 수치 감소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무릎이나 어깨, 손목이 욱신거리는 이유는 거기에 작은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혈관 안쪽, 관절 주변에는 미세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그것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생강과 계피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생강의 쇼가올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TNF-알파, IL-6 같은 성분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 또한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염증이 줄면 무릎 통증도 덜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아요. 또 걷기 시작할 때 묵직함도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소화 효율과 배변 리듬의 개선입니다. 대추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대추는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소화효소의 활동을 돕고 장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생강이나 계피로 인해 속이 쓰릴까 걱정이신 분들도 대추가 함께 들어가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대추에 들어있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부종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이 덜 붓고 아침에 얼굴이 가볍고 배변 리듬이 일정해지면 전체 컨디션이 훨씬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니까 뱃살이 줄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이 좋아진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누적된다는 점이에요. 처음 며칠 만에 어라 하는 변화가 시작되지만 진짜 효과는 빠르면 2주에서 3주 이후부터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달고 살았고 밤마다 발바닥이 저려서 뒤척이다 잠이 드셨던 분인데요. 이 조합을 알려드리고 하루 2컵씩 3주간만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잠자기 전 저림이 사라지고 아침에 속이 가볍고 배가 덜 빵빵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띠를 한 칸 줄였다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식단 조절이나 운동도 같이 하시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한다는 것.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체험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생강계피 대추차를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식전에 마셔요? 식후에 마셔요? 하루에 몇 번이나 마셔야 효과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뱃살 빠지는 속도도 통증 줄어드는 체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하루 2번,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유는 자고 일어난 몸은 수분이 부족하고 장기가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아침부터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과 계피가 몸속에 열을 만들어주고 대추가 그걸 부드럽게 감싸주면 속도 편해지고 아침 활동 시작이 훨씬 수월해져요. 저녁 식후에 마시는 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 배출과 숙면을 위한 긴장 완화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겐 저녁 생강차 한 컵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식사 직후 1시간 이내가 좋아요. 너무 진하게 마시면 오히려 열감이 올라서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저녁엔 조금 연하게 끓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공복에 마셔도 될까요? 답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위장이 튼튼하고 속이 잘 쓰리지 않는 분들은 공복에 마셔도 무방하지만 평소 속쓰림, 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 혹은 위가 예민하고 자주 체하는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날마다 끓이기 너무 번거로운데 한 번에 많이 끓여놔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하루 분량을 한 번에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거나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단 3일 이상은 보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틀 안에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되도록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나 주전자에 직접 데워서 드시는 게 향과 성분 유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체질별 추천 조합입니다. 몸이 찬 분, 손발이 차고 아침에 붓고 소화가 더딘 분들은 생강 2, 계피 1, 대추 2, 이 비율로 드셔보세요. 생강과 대추가 속을 데워주고 계피가 순환을 도와줍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속이 쓰리거나 입이 마르는 분들은 생강 1, 계피 0.5, 대추 3, 생강과 계피를 줄이고 대추를 늘리면 훨씬 순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피로가 심하고 쉽게 기운이 빠지는 분, 움직이면 금방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께는 생강 1.5, 계피 1, 대추 2, 이 조합이 좋아요. 대추가 기운을 보충해주고 생강과 계피가 에너지 흐름을 도와줍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 이 경우에는 섭취량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강, 계피 모두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으니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생강 1, 계피 0.5, 대추 1, 이 비율로 연하게 끓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실수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생강, 계피, 대추를 끓이실 때 물량에 비해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하게 끓이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연하게 자주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몸이 훨씬 덜 붓고 무릎이 덜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걸 꾸준히 몇 주, 몇 달간 지속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조합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체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더욱 생생하게 설명드릴게요. 한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몸을 다스리지만 음식은 몸을 바꾼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약처럼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요. 특히 생강, 계피, 대추처럼 우리 몸과 가까운 재료는 매일같이 조금씩만 섭취해도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이 조합을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여성분입니다. 평소 무릎 통증이 심해서 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오던 분이셨어요. 무릎 보호대를 항상 차고 다니셨고 밤에는 관절이 쑤셔서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실 정도였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2번 생강계피 대추차를
연하게 우려서 마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하셨죠? 그런데 2주 후 그분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셨어요.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며 이러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보대 안 하고도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심지어 밤에도 쑤시는 느낌이 훨씬 줄고 수면제 없이도 6시간 넘게 푹 주무셨대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참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70세 남성분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해서 허리띠를 2칸 넘게 늘리셨고 늘 배가 묵직하고 식후엔 항상 더부룩해서 손을 배 위에 얹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고혈압, 당뇨도 있으셨고 병원에서 체중 감량 권유를 자주 받으셨죠. 이분께는 생강 1, 계피 1, 대추 2 비율로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운동은 부담이 크시니 하루에 15분만 천천히 걷는 것도 함께 추천드렸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허리띠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2칸 줄였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네요. 속도 덜 더부룩하고 당뇨 수치도 살짝 내려가서 병원에서도 약을 줄여보자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64세 여성인데 몸이 자주 붓고 아침에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부종이 심하고 배는 말랑한데 묘하게 부풀어 있어서 늘 속이 가득 찬 느낌이라고 하셨죠. 그분에겐 생강보다는 대추 비율을 높여서 생강 1, 계피 0.5, 대추 3 비율로 더 부드럽게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만 드셔도 좋다고 안내드렸고요. 그랬더니 10일 정도 지나면서 손가락 붓는 느낌이 줄었고 아침에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복부 팽만감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체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화가 편해졌다. 무릎이 덜 쑤신다. 배가 가벼워졌다. 몸이 붓지 않는다. 잠이 더 잘 온다. 이건 단순히 차 한 잔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재료가 제때 적당한 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료가 서로를 도와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생강이 열을 만들어주고 계피가 그 열을 밀어주고 대추가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레시피가 아니라 몸을 되돌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이 아니니까 매일 드세요. 대신 너무 진하게는 마시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꾸준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강, 계피, 대추라는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재료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새롭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선생님, 건강은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든 매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보조제보다 내 손으로 끓일 수 있고 내 입으로 매일 마실 수 있는 한 잔이 몸을 바꾸는 데는 훨씬 강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생강계피 대추차는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체질에 맞게 조절만 잘하면 몇 주 안에 뱃살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이 덜해지고 배 속이 편안해지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이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셨던 분들도 2, 3주만 지나면 생각보다 괜찮네 해서 이제는 안 마시면 불편해요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진하지 않게 양도 적당히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번, 아침엔 에너지를 깨우는 따뜻한 한 잔, 저녁엔 피로를 녹여주는 편안한 한 잔. 그걸 일상의 습관으로 붙이기만 해도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나도 해볼까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 생강 한 조각, 계피 스틱 하나, 대추 2알만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냄비에 물을 올려
조용히 끓는 걸 지켜보세요.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건강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그 속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면역력이고 활력이고 삶의 질입니다. 그동안 생강을 그냥 맵고 자극적인 뿌리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나이 들수록 나를 살리는 열매라고 기억해 주세요. 계피와 대추는 그 열매를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 보신 오늘 바로 한번 끓여보시고 일주일간 마셔보세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먼저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배가 너무 나와서 걱정이야,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조용히 한번 보내주세요. 그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자연 재료의 놀라운 힘을 쉽고 편안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